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민낯을 파헤치는 부동산 통찰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려낼 뜨거운 이슈는 바로 임대료 규제입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특히 샌프란시스코 살인적인 월세 때문에 숨막히는 현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1994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임대료 상한제가 결국 집값을 더 올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월세 상한제 논란과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그 달콤한 약속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발가벗겨 보겠습니다. 임대료 규제. 쉽게 말해 집주인이 월세를 함부로 못 올리게 족쇄를 채우는 정책입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월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억울한 상황에서 정부가 거기 꼼짝 마 하고 나서는 거죠. 그런데 1994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시민 투표로 임대료 상한제를 확대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건물이 언제 지어졌느냐였습니다. 1979년 이전에 지어진 4세대 이하의 소형 아파트만 새롭게 임대료 규제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1980년 이후에 지어진 똑같은 건물들은 규제에서 제외됐죠. 이걸 본 스탠포드 대학 레베카 다이먼 교수팀이 잠깐 이거 완벽한 자연실험 아닌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의 똑같은 건물, 똑같은 세입자들인데 단지 1년 차이로 한쪽은 임대료 규제, 한쪽은 자유시장. 그래서 이들은 엄청난 데이터를 모았어요. 인프톨라는 회사에서 1980년부터 2016년까지 36년간 샌프란시스코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이사 기록을, 거기다 부동산 거래 데이터, 건축 허가 데이터까지. 그럼 결과를 볼까요? 처음엔 정말 예상대로였어요. 임대료 규제를 받게 된 세입자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세요? 50에서 10년 후에도 원래 집에 그대로 살 확률이 19.4%나 높았어요. 더 감동적인 건 샌프란시스코를 아예 떠날 확률도 4.5%포인트나 줄었어요. 특히 흑인, 히스패닉 같은 소수민족들의 강제 이주가 크게 줄었고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서민보호 정책이구나. 정책 이반자들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하지만 섣부른 환상은 금물. 여기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불편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대료를 강제로 낮춘 집주인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그럼 아예 임대사업을 접겠다. 규제를 칼날로 받아든 집주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아니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립니다. 콘도로 갈아타거나 건물을 통째로 갈아엎고 새로 짓는 방식으로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서 콘도는 우리나라의 아파트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집주인들의 대응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임대료 규제받은 건물들이 콘도로 전환될 확률이 8% 증가, 임대료 규제받은 건물의 세입자 수가 15% 감소, 임대료 규제받은 방의 수는 25% 감소. 이러한 집주인들의 방역은 임대주택 공급을 참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새로 들어온 주민들의 소득이 최소 18% 더 높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기존 싸구려 월세방이 비싼 콘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충격적인 발견이 나옵니다. 이 연구진들이 발견한 건 임대료 상한제가 샌프란시스코의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속화시켰다는 거예요. 잠깐 젠트리피케이션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원래 서민들이 살던 낙후된 동네가 개발되거나 유명해지면서 집값과 임대료가 오르고 결국 기존에 살던 저소득층 주민들이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홍대, 성수동, 연남동 같은 곳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주택이 럭셔리 고가주택으로 변신하면서 돈 없는 사람들은 쫓겨나다시피 도시에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비극까지 초래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임대용 주택이 15% 줄어들면 남은 임대주택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잖아요. 그럼 시장 임대료는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연구진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임대료 상한제는 1994년 세입자들에게서 미래의 세입자들로의 부의 이전이었다. 결국 서민들을 보호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부자들만 더 끌어들인 거예요. 이 모든 충격적인 진실은 2019년 아메리칸 에코노믹 리뷰 경제학 최고 저널에 실린 연구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구진은 개인의 이사 기록, 주택 특성, 그리고 토지 거래 내역 등 방대한 양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결합하여 Difference in Differences, 줄여서 DID라는 첨단 통계 기법을 동원했습니다. 결국 기존 세입자들은 보호받았지만 앞으로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더 비싼 집값을 감당해야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완벽한 사례예요.
자, 그럼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물론 임대료 규제가 소수민족 강제 이주를 막고 기존 세입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는 등 분명한 긍정적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단기적 선한 의도와 장기적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공급이 핵심이라는 거죠. 임대료를 억지로 낮춰도 임대주택 자체가 줄어들면 결국 시장 가격은 더 올라가요. 연구진들은 대안으로 뭘 제시했는지 아세요? 집주인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세입자를 지원하라는 거예요. 주거 바우처나 세금 공제 같은 방식으로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정부가 직접 나서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임대료 내리라고 강요하지 말고 정부가 세입자들에게 직접 돈을 지원하는 거죠. 주거 지원금을 주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집주인들이 임대 사업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집을 더 많이 짓는 거예요. 너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오르는 건데 그럼 더 많이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어서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거죠. 세 번째는 좀 더 똑똑한 규제를 하는 거예요. 모든 집에 일괄적으로 임대료 상한을 씌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만 선별적으로 보호 정책을 적용하는 거죠. 저는 이 연구의 진짜 가치가 임대료 규제가 나쁘다는 결론이 아니라 더 스마트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파국으로 치닫는 도시를 구할 마지막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지혜로운 정책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잡한 도시 문제에는 단순한 해답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엄밀한 연구들이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이 절박한 외침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의 어두운 진실을 밝히는 부동산 통찰력,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